제가 오늘 저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한동대학교에서 철학을 가르치는 손화철입니다. 저의 전공은 플로리디 교수님과 같이 기술 철학입니다. 제가 오늘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디지털 세상에서 선택의 자유에 대한 문제입니다. 선택의 자유와 공존이 무슨 상관이 있는가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제가 제 제목에 대해서 한 슬라이드 10개 정도를 사용해서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철학자들은 본래 그 제목에 약간 집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공존에 누구와 누구가 공존하느냐가 중요하겠죠. 사람과 사람이 공존하기도 하고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기도 합니다. 또 이번 포럼에서는 사람과 기술의 공존에 대해서도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대표적인 방식 중에 동물을 먹는 방식이 있죠. 동물과 사람이 공존하는데 우리는 공존의 방식은 먹는 방식입니다. 그러나 이런 여러 가지 공존 중에서 저는 사람과 사람의 공존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나머지 두 공존이 사람과 사람의 공존을 정확하게 좀 더 나은 것으로 만들어주지 않는다면 기술과 인간과 자연, 인간과 기술의 그 공존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그다지 큰 의미가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공존의 조건이 뭐가 있을까요? 여러 가지 조건이 만족되어야 인간과 인간이 좀 더 잘 같이 살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향한 어떤 그 배려의 마음도 있어야 될 것이고 다른 사람과 공감할 수 있는 능력도 있어야 됩니다. 또 사람들이 모여서 살다가 보면 그 갈등이 생기기도 하죠. 이런 것들을 조정하기 위해서 법과 규칙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 위에 또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자유입니다. 선택할 수 있는 자유입니다. 좀 극단적으로 말하자면 때에 따라서는 인간은 공존하는 것을 거부할 자유도 있어야 될지 모릅니다. 물론 인간이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자신이 하는 행동에 대해서 어느 정도 자신의 선택에 의한 행동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할 것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고기를 되도록 먹지 않는데 저는 동물과 사람이 공존하는 방식이 먹는 방식인 건 좀 곤란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존의 방식에 대해서도 선택의 자유가 있어야 됩니다. 저는 이 문제가 민주주의와 관련이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에는 역사를 통해서 언제나 정보와 권력을 가진 자와 그렇지 못한 자가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 사람들이 같이 사는데 어떤 사람 권력을 가지고 정보를 가지고 어떤 사람 못 가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는 공존이 잘 될 수가 없겠죠. 이 공존이 조금 더 잘 이루어질 수 있기 위해서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한 가지 방법은 권력과 정보를 가진 사람이 착해지는 겁니다. 근데 이건 약간 문제가 있는 것이 이 사람들이 착해지지 않기로 결정하면 별다른 대책이 없습니다. 권력과 정보를 가진 사람들이 나는 안 착할래.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다른 방법을 우리가 고안해냈는데 그것은 권력과 정보를 공유하고 모두가 같이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민주주의라고 하죠. 이 민주주의 권력과 정보를 나누는 데 있어서 기술이 지금까지 굉장히 엄청난 역할을 해왔습니다. 의료기술이나 정보기술이나 교통기술이나 이런 것들이 권력과 정보를 독점하기가 굉장히 힘들게 만듭니다. 여러 사람들이 같이 이것을 공유하는데 매우 쉽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기술이 민주주의에 기여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건 약간 너무 단순한 이야기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자세하게 생각을 해보자면 오늘날 세상에 기술을 가진 사람들이 모두가 기술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술이 어떤 사람들에게 독점되어 있기 때문에 민주화가 이루어진 것 같지만 어떤 사람들은 기술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권력과 정보를 나누고 어떤 사람들은 그걸 못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누지 못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폴 폴락 박사님 같은 분들은 적정 기술이라는 것을 이제 생각하시고 이거를 이제 전파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계시고 또 기술 원조를 우리가 하기도 합니다. 또 다른 문제도 있습니다. 정보와 권력이 기술에 의해서 잘 나눠질 것 같지만 사실은 중간에 있는 기술 전문가들이 그 과정에서 너무 많은 힘을 가지게 되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같이 정보와 권력이 나눠지면 좋은데 중간에서 그것을 컨트롤하고 있는 기술 전문가들이 모든 것을 다 너무 많은 영향을 가져서 우리가 잘 모르는 결정을 막 내리는 거죠. 예를 들어서 핵발전소를 더 지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떨 때는 그 공공이 같이 의논을 해야 되기도 하지만 최종 결정은 전문가들이 내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견제하기 위해서 대중이 기술의 발전에 어느 정도 참여해야 된다. 기술의 발전 과정에 참여하고 의견을 제시해야 된다는 이야기도 있고, 아니면 정보 공유를 해야 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또 다시 IT, 그러니까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가 아주 큰 역할을 하기도 하죠. 그런데 여기서 좀 더 나아가서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최근에 그 엘리 프레이저라는 분이 이 생각 조종자들, The Filter Bubble이라는 책을 썼는데, 이 책에 보면은 강력한 검색 엔진들이 각각의 유저들에게 그 각각의 사람들이 원하는 종류의 검색 결과를 준다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여기 그림을 다시 보시면 정보와 권력이 이렇게 나눠지는데 각각 다른 색깔로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 검색 엔진에서 유저들이 지금까지 인터넷에서 한 모든 활동들을 다 이렇게 데이터를 많이 가지고 그것을 알고리즘으로 다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떤 단어를 가지고 검색할 때는 이 사람이 원하는 게 뭐겠다. 그래서 그 사람한테 그 정보를 가져다 줍니다. 아까 플로이드 교수님이 enveloping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의 마음이 작업 영역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는가는 우리가 받은 정보로 인해서 결정이 되고, 우리의 정체성은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결정이 되는데, 우리가 받는 정보를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선택한 것 같지만 내가 선택할 것 같은 것을 남이 선택해 준 것입니다. 자, 이 문제는 지금까지 기술 철학에서 이야기된 것들, 기술과 관련해서 이야기된 여러 가지 문제들보다 훨씬 더 근본적인 수준에서 문제가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대중이 기술의 발전에 참여해야 된다.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내면 되겠죠. 기술 발전에 어떤 사람 기술을 가지고 있고 어떤 사람 못 가지고 있다. 못 가진 사람한테 또 좀 줄 수 있는 방안을 찾아내면 되겠죠. 또 사람들이 생각을 너무 안 한다. 요즘 이제 다행히 철학자로서는 매우 다양스럽게 생각합니다만 인문학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또 인문학 공부를 하라고 하면 되겠죠. 공학자도 다 뭐 철학 수업 들어라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겠죠. 그러나 문제는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생각할 것 같은 것을 남이 미리 생각해서 그 생각의 자료를 나한테 준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의 지도를 그리는 누군가가, 근데 그 누군가가 알고리즘이라는 것입니다. 자, 전문가들은 이것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할까요? 스티븐 잡스는 옛날에 놀랍게도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게 뭔지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만들어서 보여줘야 그때서 비로소 자기가 원하는 게 뭔 줄 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참 감사한 말이죠. 굉장히 친절한 분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걸 미리 이렇게, 나도 몰랐던 내가 원하는 게 있는데 저는 몰랐어요. 근데 저한테 딱 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게 그거였어. 자, 그것은 나의 욕구가 따로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사실은 계속해서 남이 제공해 주는 것을 내가 필요한 거였어 라고 한다면 나중에 내가 가지게 되는 필요는 과연 정말 나의 필요일까요? 아니면 만들어진 필요일까요? 구글에서는 그 회사 안쪽에서 이런 슬로건이 있다고 합니다. 사키지지 말자. 해도 굉장히 고마운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글이 사키지지 말자, 그거에 의존해서 살아가야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까 이야기한 권력과 정보를 가지고서 착한 마음을 가지고 있겠다 하는 말이랑 좀 비슷하게 들립니다. 자, 문제가 무엇입니까? 결국 문제는 자유와 정체성의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하면 좀 더 진정한 의미의 공존이 가능할 것인가? 그게 사람과 사람이 되었던, 사람과 기술이 되었던 어떤 것이 좀 더 진정한 공존일 것인가? 저는 이것이 그 스티븐 잡스의 친절함과 구글의 그 어떤 자비로부터 벗어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자비롭지 않아도 우리는 여전히 선택의 자유를 가질 수 있어야 되고, 우리 스스로의 정체성과 선택의 자유를 지킬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면은 될까요? 문제를 모든 사람들이, 즉 이때는 정부와 기업과 유저들이 이 문제를 어느 정도 인식을 해야 됩니다. 또 어떤 세상이 좋은 세상일 것인가에 대해서 다 같이 한번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앞으로 좋은 세상이 온다고 하는데 도대체 좋은 세상이 무엇인가? 내가 원하는 좋은 세상이 무엇인가? 우리가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좋은 세상이 어떤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이런 고민의 바탕에서 좋은 제도와 좋은 시스템을 만들어야 됩니다. 이 시스템은 매우 과격한 것이 될지도 모릅니다. 매우 민주적이고 환경 친화적이고 아주 공평한 그런 시스템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이 일을 이루는 데 있어서
기술적으로 앞서가시는 분들, 여기 있는 글로벌 시대의 리더들이 해야 될 역할이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뒤에서 따라가는 사람은 방향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앞서가는 사람들은 우리가 전체 어디로 갈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고민들을 통해서 우리가 좀 더 나은, 좀 더 진정한 공존의 모습을 가지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감사합니다.